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오늘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번에 처분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용산구 쪽 그 한가람이나 네. 그 마포 쪽 그 자이 아파트라 네. 대흥동인가 그 있거든요. 네.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하고 사당역 쪽 부분을 좀 보는데요. 네. 어디가 투자 가치가 좋은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미 중계동에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는 매도를 하신 상황이신 매도해서 거죠? 12월 달에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네, 12월 달에 이제 계획이 네. 잡혀 있고, 자, 그러면 용산의 건영 한가람 아파트, 그리고 네. 말씀하신 마포의 자이 아파트는 대흥동인 거 보니 공덕 자이 아파트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덕 자이. 사당동의 사당역 근처의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 네. 지역을 좀 보셨어요. 좀 지역이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의 도움 받아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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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곳의 지역을 보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처분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주할 곳을 찾으시는 거네요, 결국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이제 연연치 않고 일단 지역의 특성을 고르시겠다 이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가치가 많이 어느 곳이 많이 올라가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입지잖아요. 그죠? 네. 입지고 그 입지를 더욱 부각시켜 줄 수 있는,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이 있어주면은 상당히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볼 때는 어느 입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많이 선호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도심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도심을 중심으로 항상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도 네. 시청 쪽이라서요. 네. 그러면 우리가 4호선 라인을 좀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산도 보신 거고 공덕 쪽도 보신 거고 사당 쪽도 보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딱 중심을 놓고 그러면 내 직장과의 접근성도 좋고 어쨌거나 부동산에서 입지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심이라는 딱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곳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를 내가 비교한 지역에서부터 먼저 가려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용산의 입지는 그냥 도심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공덕동, 공덕자이, 공덕역 있는 곳도 도심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당역 일대를 말씀하셨어요. 네. 사당역은 도심은 도심이지만 사실상 용산하고 마포의 도심 이미지하고는 약간 다른, 즉 도심의 네, 초입적인 느낌을 조금 갖는 곳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곳, 또 이 강서권에서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곳에 관문지 역할을 하는 곳이 사당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세 곳을 봤지만 가장 입지에서 우선시하는 도심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마포하고 용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입지는 정했어요. 그러면 입지는 용산 그리고 마포 쪽을 이제 딱 가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를 줄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선택하기가 더 편한 거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가치를 가장 올려주는 건 첫 번째가 입지였고 두 번째가 그 입지를 돋보이게 해줄 호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각각 용산에 있는 호재가 뭐고 마포에 있는 호재가 뭔지를 살펴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용산은 일단 용산하면 떠오르는 거. 자, 민족공원 조성,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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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미군기지 지정하고 민족공원 조성,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보신 그 한가람 아파트는 또 동부이천동의 재건축, 또 한가람 아파트는 맞습니다. 또 통합 리모델링을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 아파트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 호재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포 도심권은 개발되고 있어요, 그죠? 네. 마포 주변은 개발되고 있지만 공덕자이는 개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아파트 단지 자체는 개발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역 개발은 이루어지고 네. 있지만 그렇게 네. 딱 놓고 보면 개발이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보면 용산 쪽이 훨씬 더 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용산, 마포, 사당의 가격대를 보게 되면 네. 자, 용산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마포구, 그다음에 네. 사당이 이렇게 형성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예. 선택하신 아파트들이. 그러면 네. 이게 왜 비싼 건가 하면 이만큼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입지와 호재가 그만큼 세 군데 중에 제일 좋기 때문에 가장 네. 높은 가격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향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더 시너지를 올리면서 더 높은 가치 상승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네. 자, 결론 나왔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면은요, 판단하기가 네. 훨씬 더 쉬워지시는 겁니다.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내 집 마련, 꼭 좋은 이사 하시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로 분석을 했을 때 3개의 선택지 중 2개로 추려졌고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분석을 더하니까 고민하셨던 3개의 지역 중에 용산의 아파트를 추천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투자할 곳, 내가 이사 갈 곳 분석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선택하시기 전에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저는 삼성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큰 아이가 있고요. 아, 네. 현재 가용 자금은 2억 5천 정도 됩니다. 네.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현재 강남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나 다세 주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투자 방향에 문제가 없는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투자가 나쁘지 않다면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분당 소형 평수를 매수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0대시고 초등학교 자녀분이 이제 있으셔서 아마 학군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역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역세권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분당의 소형 아파트 과연 투자 방향을 먼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금, 네, 정해진 자금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가 첫 번째 중요한 고민이신 것 같고, 그 두 맞습니다. 번째는 그 내 집 마련을 한다라면 어떠한 종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서울에서 꼭 머물러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분당 지역까지도 괜찮은 것이냐가 이제 세 번째까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는 건 당연히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 먼저 빠르면 빠를수록 나한테 유리했지, 나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걸로 첫 번째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네, 자,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가용 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역이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인데 이곳을 통했을 때 그 가용 자금으로 어떤 유형의 주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럼 일단은 강남이건 강남의 바로 근처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건 사실은 2.5억이라는 자금 가지고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체 상품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체 상품은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이제 다세대를 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볼 때는 앞서 우리가 강남 지역을 살펴볼 때 2호선 라인, 삼성역을 향하는 2호선 라인, 또 그 위쪽에 9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경에서 서로 역세권에서 500m 이내를 벗어나지 않는 곳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두 분만 있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 플러스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또 자녀분이 또 이제 아까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셨나요? 초등학교 내년에 입학 예정입니다. 아, 내년에 입학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강남에 들어가면 학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용자금 내에서 내가 거주와 함께 약간의 투자성도 확보를 하고 자녀가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기본적인 학군 인프라까지 좀 형성돼 있는 곳을 딱 파고 들어가면 분당 나쁘지 않으십니다. 네. 거주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순수 만약에 그냥 두 분만 있는 상태에서 계단 밟기를 해서 내가 조금 그 자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가세요라고 제가 답을 딱 드렸겠는데 일단 자제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분당 쪽도 사실 소형 아파트를 들어가더라도 가격은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평수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가격대 어차피 가용 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수는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 분당 내에서도 그래도 아직은 가격이 덜 오른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곳이 어디냐면 야탑역에서 성남시청 사이거든요. 네. 예, 이곳을 조금 이곳의 작은 평수를 조금 공략해 보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역세권하고 바로 역하고 또 붙어 있는 곳은 또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성남시청 야탑역에서 성남시청역 사이에 위쪽에서 조금 우측으로 조금 이렇게 이 녹지 있는 공간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소형 아파트를 조금 선택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 판교 2, 3지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나면 여기가 분명히 가격이 움직일 거거든요. 네. 요 시점에 이게 입주가 완공돼서 입주해서 운영되고 나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뒤에 이거를 한번 처분해서 중심권으로 들어가시든지 그때 강남권으로 다시 들어오시든지 이 전략을 구사하시면은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함께 주거 사다리를 자연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좀 네.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이 좀 제약되니까 짧게. 네. 그러면은 이제 분당 같은 경우 이제 월세를 살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전세 끼고 사는 방향은 어떨까요? 그것도 투자 방법에서 나쁘지 않아요.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시는 방법인데요. 네. 네, 그 부분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의 목적을 가장 크게 둔다면 분당으로 그 중에서도 야탑과 성남시청 부근의 소형 아파트 알아보셔라 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주거지 알아보시고 추후에 또 투자 계획까지 다시 한번 저희랑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대표님의 시원한 상담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우장산 SK뷰 네. 31평 매도 시기를 네.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 강진구 자양동 한강극동은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강서구에 위치한 우장산 SK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거주도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걸 매도하고 이사갈 아파트를 광진구 쪽에 보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도 시기와 함께 맞물려서 좀 광진구 자양동의 특성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매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고 매수할 아파트까지 단지까지 지금 검토를 다 하신 거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과연 이거를 파는 게 맞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신 거고 두 번째 이제 선택하신 아파트를 잘 선택한 건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장산 아파트가 이 우장산 SK가 사실은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재건축해서 입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우장산 옆쪽으로는 대규모 이제 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것들이 입주를 하면서 사실상 가격의 이 대장주들이 기존의 대단지를 형성하고도 가격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장산은 그 기존에는 조금 가격 상승률이 덜하다가 이 대단지들이 가격 상승률이 원체 높으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쫓아 올라가 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거주가 중심이 돼서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주변에 큰 가격 상승을 덤으로 시너지를 얻어서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시장이 정비가 되기 시작하고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조정을 받게 되면 가장 늦게 쫓아 올라간 것이 가장 또 많이 빨리 조정을 받게 돼요. 그죠? 예. 그 전인 지금 시점에서 처분하기 시점은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처분해야 돼요?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오를 그런 거는 그렇죠. 앞으로 드릴까요? 오르긴 오르겠지만 다행히도 지금 고르신 아파트가 또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아파트로 빨리 옮겨가야죠. 광진구 그러면 네. 자양동 그래서 광진구 극동 아까 한강 극동 보셨잖아요. 네, 한강 극동이 나쁘지가 않아요. 위치가 한강변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죠? 한강변하고 좀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이 지하철 역세권이고, 그죠? 뚝섬 역세권이고, 지금 우장산 SK보다 여가구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곳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뭐 단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큰 건 아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호재를 조금 같이 안을 수 있다. 예. 즉 바로 옆에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 있잖아요. 예. 거기가 뭐 가운데는 지금 언제 약간 좀 진행이 좀 미진하지만 1구역과 4구역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바로 옆쪽에 그럼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이 아파트들과 이 지역은 또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한강을 남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걸 개발을 진행해 볼 수 있겠네? 라는 조건을 갖춰지기 때문에 우장산 SKB보다 이것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할 때 상승의 동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팔고 요거 진짜 딱 지금 구입하시면은 아주 잘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를 굉장히 잘 주셨네요. 지금 이 타이밍 이용해서 놓치지 말고 매도 후에 보셨던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더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또 추가로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71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올 8월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2억에서 3억 이내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가 여의도고 남편은 회사가 강남인데요. 거주도 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어디를 알아봐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요즘엔 정말 좀 젊은 신혼부부분들도 저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네요. 자, 첫 집 마련이에요. 대표님 어느 지역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편적으로 이제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특히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요. 보편적으로 그 여성분 쪽의 직장의 접근성이 통근거리가 좀 좋은 곳을 많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일단은 그 또 가사일도 아무래도 여성분이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향후 또 2세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성분이 조금 그 이동거리가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좀 유리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택을 했다가 결국은 또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성분의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일단 여의도와 강남. 근데 다행히도 여의도란 말이죠. 그 여성 지금 신부 되실 분이. 그러니까 그럼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 곳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의도의 접근성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건 일단은 9호선 라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9호선 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9호선 라인에 있는 곳 중에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한 번 정도 환승을 해서 9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5호선도 9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이 여의도권과 강남권을 진입하는 곳에서. 그래서 보유 자금이 아까 2억에서 3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유 자금 대비 내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직장과의 접근성이라든가 누가 더 유리한 거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이 영등포 일대, 당산역과 영등포 일대의 9호선과 5호선 라인, 그리고 5호선과 9호선을 또 마찬가지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목동 지역까지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여유자금 내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거주와 투자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과 영등포 지역을 5호선, 9호선 이 환승 역세권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신혼부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2, 3억 좀 자금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어떤 부동산을 좀 내 집 마련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지 그 팁도 잠깐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역세권 지변으로 또 접근성이 좋으면서 우수한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사실 대출을 활용해서도 사실은 3억 정도의 자금이면 지금 대출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5억 미만의 아파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5억 미만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선유도역 쪽에 가보시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좀 있고요. 다음에 영등포 쪽으로 오시게 되면 나홀로 단지들이 좀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내가 만약에 대출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고 대출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우선 안정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요. 영등포역 말고 그 영등포 구청역 일대라든가 아니면 영등포 시장역 아니면 그 염창역이나 등촌역 일대를 조금 점검을 해보시면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는 그 다세대 주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형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 못지않게 가격 상승을 이뤄내니까요. 이런 것들도 대안 상품으로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출을 내가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계획이 조금 달라지니까요. 한번 남편분이랑 잘 상의해 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자 내용 주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늘 어느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마곡 네. 3단지 스테이트 향후 전망 좀 묻고 싶었어요. 네, 마곡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 예. 그럼 거주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세놓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강서구 마곡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세를 놓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마곡으로 한번 떠나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마곡 내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 그 13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네. 이거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그냥 좀 분양권을 샀어요. 아, 분양권을 사셔갖고 예, 예. 지금 임대 놓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처분하고 싶으신 거예요? 글쎄요, 향후 이제 전망을 한번 알고 싶어서요. 향후 전망 어떻게 내가 좀 더 보유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 예, 예. 네.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마곡지구 시가 13단지가 이쪽에 있는데 맞죠? 그럼 잠시 한번 키워볼게요, 제가. 13단지가 있고. 자, 13단지가 있고 또 마곡지구 업무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 마곡이라는 그 업무지구가 사실은 기업도시잖아요. 그죠? 네, 예. 기업도시인데 입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도시가 완전히 완성되는 게 지금 2022년에서 2023년 정도가 돼야 이 기업도시가 다 완성될 예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도시라는 거는 하나의 택지개발지구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을 또 언제 하게 되냐면 도시가 안정화를 이루게 되면 돼요. 그럼 그 도시의 안정화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이런 모든 입주가 끝났을 때 입주가 끝나고 나야 주변이 싹 정비가 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정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뭘 하냐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서 도시가 성숙기로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입주 단계고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도시가 생성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지금 저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원래는 저렇게 가격이 안 나갔던 곳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가격 상승을 많이 이뤄놓고 나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많지만은 사실상 기업 도시라는 하나의 도시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 사이클 생성이 돼서 안정화를 이루고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이 단계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앞으로 최소한 지금부터 10년 정도의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가격이 분양권을 샀던 분양을 받았던 내 목적 달성에 이루어진 차익 실현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분해서 다른 조금 더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곳을 갈아탈까 이러한 확실한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그냥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보유를 하셔도 도시 성장과 함께 같이 가격이 조금씩 더 올라갈 거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요? 네.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아마 좀 이 마곡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과연 성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만 남아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48번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기 마포 상암동에 네. 그 30몇 평짜리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 10년 됐어요. 저기 그렇게 한 지가 12년차예요. 네. 근데 언제 좀 가을에 팔아야 될까? 지금 팔아야 될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혹시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월드컵 파크요. 네, 월드컵 파크 아파트. 마포 상암 월드컵 파크 아파트 34평형을 약 12년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세 놨어요, 월세. 지금 세를 놓고 거주는 안 하시고 계시고 이건 지방에 내려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 두고 지방에 거주를 하신 상황이에요. 이걸 좀 언제까지? 지방에 신축을 해야 되니까 네. 1가구 2주택 적용돼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그럼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니, 회사에서 저기 사택 같은 거 얻어줘갖고 살고 있고요. 네. 이제 내년쯤 봐서 신축을 전원주택을 하나 지을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게 새로 이 집을 지으실 계획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전문가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국 지금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신 상태고, 네. 상암, 김천으로 내려왔어요. 네, 상암 월드컵 파크를 지금 10년 이상 보유하신 거면 처음에 조성될 때 지금 입주를 하셨던 것 같은데. 특권 갖고 있어요. 12년째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깝거든요, 지금 팔기에는. 아. 예,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집을 지셔야 되니까 자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팔 거라면은 일시적 2주택이라는 그 세테크,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 아쉽지만 파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왜 제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상암 월드컵 파크가 사실은 상암 업무지구에 바로 접해 있어요. 그죠? 네, 여기는 그냥 사단지 MBC 바로 앞이에요.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직주 근접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직주 근접이 아니고 직주 복합이에요. 그냥 그만큼 입지가 좋고 그동안은 여기가 상암 택지지구만 있다 보니까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었는데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어마어마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같은 큰 주거타운을 형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낮았던 가격 상승률이 맡은 마포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것들이 조금씩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수색역세권 개발과 함께 복합몰 개발, 이렇게 앞으로도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남아있고 또 상암 지구 내에서도 지금 아직 개발 안 된 이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개발이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현재도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이 이렇게 지금보다 좀 좋아질 거리가 가격 상승률이 더 남아 있는데 어쨌건 지금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지방에 집을 지으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맞추시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을 만약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시다면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지방에 주택을 짓고 이 주택을 등기를 하시게 되면 이때가 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등기하고 1년인가? 이 등기한 날로부터 3년 정도의 또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요 시간까지 좀 충분히 활용해서 파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아시겠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